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상으로. 자, 내년에 2025년 즐거운 초등영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모습도 조금 바뀌었죠. 네.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출간 준비도 좀 바빴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준비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미뤄놨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새 교과서 소개입니다. 자, 교과서 소개를 사실은 나오자마자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미뤄진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교과서를 학교마다 선정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들과 조금 맞물려서 너무 붙어서 이 컨텐츠를 좀 제공을 드리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도 다 선정이 끝났을 거고요.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해당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또는 다닐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뀐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과목이 어떤 출판사 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계가 다 돼서 지금은 이제 출판사별로 점유율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과서 분석은요. 사실 어떤 교과서가 좋다, 어떤 교과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검정을 한 교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가 다 의미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을 했느냐를 미리 아시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교과서에서 특정 교과서가 점유율이 높아서 좋더라 또는 특정 교과서가 점유율이 낮아서 좋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요,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렇게 4가지 과정. 우리가 내 기능, 언어의 4가지 기능이라고 말하는 요 기능 4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대한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성취 기준, 말하기, 쓰기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성취 기준이 제공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바뀐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크게 이해와 표현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2가지를 나누었고요. 이해 영역에는 듣기, 읽기, 보기라고 해서 보기가 새로 들어왔어요. 우리 듣기나 읽기는 굉장히 익숙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요, viewing이라고 해서 그냥 요거를 이 그 자체로 보면은 뷰잉, 보여주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자료를 조금 더 넣어주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해 영역에는요, 어쨌든 인풋, 무엇인가를 인풋하고 듣기 인풋이죠. 읽기도 인풋이고요. 보기도 시각적 자료를 제공해서 그걸로 어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흥미를 끌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은요, 보시다시피 말하기, 쓰기, 제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것들은 아시겠죠? 뭔가를 인풋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아웃풋으로, 듣기에 대한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은 말하기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읽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아웃풋은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라고 하는 representing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학습을 다 마무리하고 맨 끝에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모든 발표를 한다거나 그렇게 수행평가 활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이 3가지는 모두 다 아웃풋, 출력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교과서는요, 사실 초등 3, 4학년이 바뀌었습니다. 5, 6학년은 내년에 다시 또, 바뀌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초등 3, 4학년 군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먼저 이해 영역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알파벳과 쉽고 간단한 단어, 자, 그리고 알파벳 대소문자를 식별하여서 읽는다. 그리고 소리,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뭐에 해당하냐면 파닉스 학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자와 그리고 소리의 관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파닉스거든요. 그래서 3, 4학년 군에서 우리가 인풋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단 4번까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네, 파닉스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 기존에도 그런데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뭐 5번, 6번, 근데 7번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적절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없었던 건데요. 기존에는 한 5, 6학년 이상 정도 되면은 글을 읽거나 할 때 적절한 전략을 이용해서 뭔가를 듣거나 읽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3, 4학년 군으로도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매체이기 때문에요, 이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 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시, 노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시나 노래 같은 경우는요, 라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음악이거든요. 그 두음이나 그다음에 가군 이런 것들을 맞춰서 만들어진 시나 노래, 동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시면 표현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간단한 단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3, 4학년에서는 간단한 단어, 그 다음에 어구를 쓴다. 여기까지가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까지 있어요. 물론 문장 단위는 그냥 생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보기가 있어요. 보기를 보고 쓴다까지로 되어 있지만 기존의 2015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 기준, 높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초등 3, 4학년 때 문장을 적어도 따라쓰기 있죠. 우리가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거나 또는 보기를 보고 그대로 보고 쓸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 4학년에. 자,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 5종이었습니다. 그래서 YBM 최, 그리고 대교, 동아, 천재, 그리고 YBM 김, 요렇게 YBM에서 2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재에서 1종, 동아에서 1종, 대교에서 1종, 요렇게 5종 교과서였는데요.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개의 교과서가 합격을 했습니다. 천재가 무려 3종이에요. 그래서 함순애, 김태은, 이동환 교수님의 저자 요렇게 3팀이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YBM이 2개를 냈어요. 김혜리 교수님, 최은경 교수님. 그 다음에 동아, 아이스크림, 미래엔 요렇게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대교가 없어졌죠. 대교는 더 이상 교과서를 초등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 같은 경우에는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탈락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점유율이 높진 않고요. 지금 점유율 나온 것으로는 천재 함순애, 천재 김태은, YBM 김혜리, YBM 최은경 요렇게 4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상위의 교과서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 교과 수업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재나 YBN 같은 원래 초등에 조금 강자였던 그런 영어의 강자이거나 초등의 강자였던 이런 큰 출판사들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미래에는 아쉽게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탈락을 하면서 점유율이 많이 깎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교과서의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책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기존에 교과서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과서들을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기존 교과서를 채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저작건데 내용이 되게 괜찮아,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이런 전자저작물이나 또는 새로운 좀 추가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출판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교과서가 채택이 됐느냐는 꼭 점유율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사실 난이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 해당 교과서들을 선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정하신 교과서를 잘 믿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면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알파벳과 관련된 그 파닉스. 파닉스를 얼마큼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제공해 주느냐가 굉장히 저는 초기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그 공교육에서 파닉스라든지 읽기의 기초를 좀 다져주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서 이번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제가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파닉스를 가장 잘 구현한 출판사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동아를 뽑고 싶거든요. 근데 동아가 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아에서 이 알파벳 부분을 파닉스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파닉스 파트는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파닉스가 부족했던 이유는요. 전부 다 자음만 다루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음을 다룬다는 거는 그냥 알파벳의 소리, 음가들을 알고 그 다음에 뭘 다루냐면은 그 자음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C랑 K를 비교한다던가 또는 T나 D를 비교한다던가 이런 식의 비교 자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자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파닉스 코너들은 다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 파닉스의 핵심은요, 모음이거든요. 단모음을 얼만큼 아이들이 익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블렌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파벳 소리들은 잘 익숙하게 3학년 정도 되면은 알거든요. 그런데 모음 소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블렌딩이 어려워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동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과서들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지만 지도서라든지 추가 자료로 파닉스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초등 3학년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어느 정도 파닉스를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의 공교육에서 배우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닉스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학교에서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1, 2학년 때 가정에서 조금 해서 보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쓰기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길게 보면은 대학
입시까지 그리고 수능까지도 지금 선원 수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교과서를 봐도 3학년부터도 문장 쓰기까지를 하도록 성취 기준을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 파닉스를 배우고 해서 파닉스를 시작한 친구들이 사실 4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문장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이 교과서들은 지난번 교과서들보다는 훨씬 다 좋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를 잘 활용을 하시되 우리 학교 교과서에 쓰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쓰기 파트만이라도 집에서 따라쓰기나 보고 쓰기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랑 달라진 것들을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파닉스 부분과 쓰기가 확장됐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AI 디지털 교과서예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내년부터 사용을 할 텐데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100% 그것을 다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면 교과서를 당연히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면 교과서가 없어지고 AI 디지털 교과서로만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이 디지털이나 미디어에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 자체가 쓰기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면 쓰기는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3학년은 지금 2학년이죠. 지금 2학년이 내년에 3학년이 될 때 처음 교과서를 배울 때 기존에 우리 3, 4학년 친구들이 배웠던 교과서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화문의 길이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그 교과서랑 다른 교과서로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뭐냐면 3, 4학년은 군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3, 4학년 군을 한 번에 개발을 하고 난이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의사소통 기능이라든지 언어 형식, 그러니까 문법이죠. 이런 것들을 혹시 반복해서 배울 가능성이 있고 또는 3학년 때 안 배우고 그 교과서는 4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못 배우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기존에 배웠던 교과서 출판사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학년이라고 해서 성취 기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3, 4학년 군의 성취 기준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잘 되지 않느냐는요. 학교에서 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디지털 교과서들을 활용을 해서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교과서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있죠.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표현들은 집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학년 전이다 라고 하면 파닉스나 파닉스 리딩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4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3, 4학년에 나왔던 그 학교에서 배운 표현들을 한 권에 좀 몰아서 연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바뀐 교과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보다 나아졌지만 기존보다 살짝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나올 5, 6학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변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과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볼 때도 수능도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1등급을 받는 그 퍼센트는 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점점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교과서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고등교과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등교과서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수능이랑 조금 더 맞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 5, 6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으면 중학교에서 어렵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 나올 초등 5, 6 교과서들도 살짝씩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3학년 이전에 파닉스 자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번에 파닉스가 아주 강화돼서 교과서에 잘 실려져 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휘를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그 어휘 속에 파닉스 어휘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에서 만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파닉스들을 좀 보충하시고 학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에 기본적인 표현들, 쓰기 활동까지, 문장 쓰기까지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나왔거든요. 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수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니쌤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